여러분 뵙게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북소방서가 개소할 때 그때 예방과장을 맡았었습니다. 1년 맡고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친정에 다시 온 기분입니다. 여기 뵈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 본 분도 계신데 제가 의용소방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됐습니다.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없지만은 좀 노력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강북 의용소방대가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의용소방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화이팅!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쭉 뭘 깔아놨는데 이런 것도 처음 보시죠? 네. 소방관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처음 볼 텐데 제가 왜 이런 거 준비를 했냐면 의용소방대원을 10년, 20년을 해도 어떤 사람이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별걸 다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이렇게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종이에 댔다? 근데 종이에 불이 붙었어. 왜 불이 붙는 거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붙는 거 같고 얘가 바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이게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요즘 애들은 무지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서 읽은 책도 과학적인 거 그런 거 많이 읽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무시당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나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방대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쭉 나가면서 몇 가지를 할 테니까 잘만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연소의 3요소라고. 불이 나기 위해서는 자요. 불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점화원 했죠. 이렇게 뭔가 뜨거운 열이라든지 이렇게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을 끄려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 안에 타고 있는 거 꺼내든지 애들 손에 닿지 않게 치우든지. 세 번째, 뚜껑을 딱 덮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버리면은 불은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면서 계속 이런 것만 생각했죠. 화재가 나면 소화기. 항상 소화기만 사용하는데 소화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화재라고 하면은 뭔가가 불에 타는 건데 불에 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체가 불에 타요. 그리고 액체가 불에 타고 그 다음에 기체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 가지가 한 가지예요. 이상한 말이긴 한데 지금 봐보세요. 자, 고체가 불에 타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나뭇가지죠. 나무 젓가락인데요. 이 젓가락을 이렇게 조금만 잘랐습니다. 이게 나무는 분명 고체죠. 자, 이 고체를 여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넣고 아래서 열을 가합니다. 아래 볼로에서 막 열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열을 막 가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불이 붙어야겠죠. 뜨거운 열이 가해졌으니까. 그런데 산소를 차단해 버릴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그러면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불에 타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불에 안 타죠. 그러면 이게 뜨거워져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 물질들을 뿜어낼 겁니다. 연기 형태로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얀색인데요. 이건 수분입니다. 수분 한 30% 정도가 항상 있다고 그러죠. 그 수분이 하얀색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가면서 화재가 났을 때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연기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면은 아직 수분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게
아, 진한 노란색인데요, 검은색인데요 하면 이제 위험한 거죠. 자, 여기가 조금 노란색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연기가 없어지죠. 그죠? 아직까지는 습기가 있는 거예요. 자, 안 보이신 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연기에 불이 붙죠? 우리가 시골에서 마른 볏짚 가져다 놓고 아궁에다 막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불이 안 붙죠? 그러면서 막 연기가 막 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확 붙으면서 연기가 사라지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연기가 연기는 불에 타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기가 한 모금만 마시면은 사람이 죽는 그런 위험 물질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위험 물질 맞아요. 거의 한 100종류 정도의 위험 물질이 여기 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더 많은 물질들이 그 연기 속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인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이건 미지의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연기는 불에 타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고체 물질이 지금 이제 바람 때문에 잘 안 타긴 하는데 어쨌든 연기가 불에 타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만하고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무 조각을 이 안에 넣었어요. 뜨겁게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빠져나오죠. 뭐가 빠져나오죠?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연기 역시 기체 아닙니까? 기체에 불이 붙는 것이지 나무에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탈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연기 형태로 나오면 내뱉으면은 연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불이 붙지만은 고체 역시 기체가 돼서 불이 붙죠.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액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고체보다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액체죠. 액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휘발유와 경유인데요. 이게 휘발유입니다. 우리가 인화점, 발화점 그러는데 인화점은 자, 여기에 불이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럼 불을 확 끌어당겨서 불 붙는 걸 인화점이라고 해요. 발화점은 자기가 발광하는 거죠. 스스로 막 너무 발광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걸 발화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인화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에 내놔도 옆에 불이 있으면 불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겨울에도 바로 옆에서 주유하면서 한겨울에 라이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정전기 스파크가 나면은 불 붙어버린 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볼까요? 휘발유는 자요. 금방 불 붙죠? 그죠? 이 불을 끄려면은 덮어버리면 되죠. 휘발유는 액체지만 자기 스스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날아간다는 건 기체죠. 액체가 곧바로 불 붙지 않고 액체 역시 기체가 되면서 불이 붙어요. 자, 그럼 경유를 좀 봐볼까요? 경유는 인화점이 영상 40도예요. 아까 휘발유는 영하 40도인데 이건 영상 40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날씨가 아니면은 스스로 불을 안 붙어요. 자,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 성냥불을 경유인데다 확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할 리가, 그죠? 불 붙였죠? 경유? 에다 던집니다. 안 붙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자, 경유입니다. 자, 꺼져버리죠. 경유에 곧바로 해서는 불이 붙지가 않아요. 경유를 불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경유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경유를 기체로 하면 불이 붙어요. 그죠? 경유를 기체로 하면 불 붙고요. 또 하나는 경유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기체가 생성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뜨거운 열을 가하면 경유에도 불이 붙습니다. 이럴 때도 덮어버리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덮어버리면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소화기 갖다가 막 뿌렸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소화기 쓰는데 그 전에 그런 시간 없을 때 얼른 덮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기체, 액체, 고체가 똑같이 불이 붙을 때는 딱 기체가 된 후에 불이 붙는다. 그걸 말씀드렸죠. 가장 불 붙기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고체죠. 고체는 아주 뜨거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연기로 배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열이 있어야만 불이 붙으니까. 가장 무서운 건 기체 화재겠죠. 그리고 액체 화재가 그 다음이고 고체 화재가 맨 나중일 거예요. 하지만은 불 붙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건 똑같기 때문에 기체가 생성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기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볼게요. 물은 그럼 도대체 물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뭐 소화약제도 사용하고 하지만 사실 소방차에서 실려 있는 건 물이잖아요. 소화약제를 쓰지 않고 물을 씁니다. 물이 더 싸고 그러기 경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물은 아주 대단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요. 자, 이거 톡칠하면 또 보이세요? 네. 파란 불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 종입니다. 그냥 종이요. 종이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놔요. 금방 불 붙죠? 금방 불이 붙어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죠? 물을 조금 넣었어요. 자, 물을 조금 넣은 종이컵을 한번 대볼게요. 버티죠? 그죠?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면 이것도 타긴 하는데 어쨌든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버티잖아요. 그죠? 조금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빈 캔입니다. 알루미늄 캔인데요. 여기 토치램프로 알루미늄 캔을 한번 가열해 볼게요. 보이실지 몰라요. 자, 가열하면 곧바로 타버리죠. 보이세요? 그런데 이거 알루미늄 캔인데 여기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요. 이걸로 한번 가열해 볼게요. 버티죠?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역시 빈 캔입니다. 빈 캔인데요. 여기다 곧바로 불을 대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금방 타버릴 겁니다. 그죠? 금방 이렇게 타버릴 텐데 여기에 우리가 물을 조금만 분사해 볼게요. 물인데요. 물을 조금 분사하면서 불을 대볼게요. 이 물 조금 이게 많지는 않죠? 이 정도의 물 분자 몇 개로 해서 불이 안 나요.
물이라는 것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물이 뜨거운 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전에 시골에서 아주 더운 날, 8월달 아주 막 쨍쨍 더운 날, 그때 물을 막 펌핑을 해갖고요. 물 펌핑을 해서 바닥에다가 확 뿌립니다. 그러면 금방 싹 없어져 버리죠, 물이. 그러면서 시원해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물을 확 뿌리면은 이 물이 날아가면서 공기가 올라가고 옆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확 와서 시원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한 40년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옆에서 공기가 오더라도 그 뜨거운 공기지 시원한 공기가 오겠습니까? 옆에서 오는 공기 역시 뜨겁죠. 그런데 물을 뿌리면은 물이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시원해져요. 그 이유는 물이란 놈은 열만 만나면 열을 확 끌어당겨서 자기가 수증기가 되려고, 기체가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만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물 1g 있죠.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1g이 100도씨예요. 그 상태에서 기체가 되려면 한 138도씨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까지 128도, 28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올리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의 열이 필요하냐면 539칼로리라는 열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조깅을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조깅하면 600칼로리 정도가 빠지는데 1시간 동안 우리가 죽어라고 하고 땀 뻘뻘 흘리는 그 정도의 열을 끌어당겨야지 얘가 물에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열을 끌어당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뜨거워진 아스팔트나 그런 데다 물을 확 뿌리면은 물이 갑자기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건 그 물 작은 입자들이 뜨거운 그 바닥을 만나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열을 확 뽑아갖고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 뜨거워진 바닥들이 전부 다 그 열을 잃게 되니까 일순간 시원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소방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들한테 소방 안전 교육을 하실 때 화재가 나면은 물을 좀 뿌려라, 아니면 소화약제를 좀 뿌려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니,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내가 이 물 뿌린다고 무슨 도움 되겠어?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우리가 이 바깥에서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은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 분자가 흩어지면서 곧바로 이 안에 있는 열기들을 확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자기가 기체가 돼요. 기체가 되면서 하얀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물 뿌리다가는 우리가 얼굴이 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라고 그러죠. 낮춰서 물 뿌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뜨거워져서 확 하고 수증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공기를 이 물들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온도를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 온도가 낮아져요. 한 800도까지 올라가서 막 타는 이 내부 온도가 떨어져요. 막 600도, 500도, 400도. 그러면 더 이상 불이 커지진 않죠.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소방대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소화전 같은 거 사용해서 물을 조금만 뿌려줘도 소방대가 올 때까지 비록 불은 다 못 끈다 하더라도 온도를 낮춰줘서 더 이상 불이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아까 여기다가 제가 물을 뿌렸죠. 물을 뿌리면서 불을 가까이 하니까 이 금방 타버리던 이 얇은 알루미늄이 타지 않죠. 화재가 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요즘 주차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차량들이 있죠. 차량들이 바로 화재가 이렇게 넘실넘실 되면서 차 있는 대로 막 와요. 근데 저거 당연히 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혹시 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장이 어떤 곳에 화재가 나서, 점포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차는 한 대만 불타면 옆에 게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신이 이 큰 불은 못 끈다 하더라도 당신 집에 있는 호수에 그 수도에서 수돗물을 켜고 호스라도 끌어서 그 옆에 있는 차에다가 물만 좀 뿌려달라. 그래도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물이 여기 차체에 물이 묻습니다. 불이 이리 와요. 그러면은 이 불이 먼저 만나는 게 물이에요. 그죠? 물을 먼저 수증기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차 내부로 침투할 거 아니에요. 열이요. 그걸 막아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화재가 난 건물에 직접적으로 물을 못 뿌린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건물에다가 벽에다가 물을 뿌려줘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옆에서 막 큰 불이 막 넘실넘실 올라오더라도 물 조금 뿌린 것 때문에 그 옆 건물로 연소가 확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방수 연습도 하고 하셨죠. 그 방수 연습 한 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정말 많은 거죠. 화재 났을 때. 자, 여기는 이만큼 하고요. 자, 다음은 한 가지 좀 실험 좀 하겠는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예전에 비파라치가 있었죠. 비상구 파파라치요. 요즘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비상구 파파라치.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예전에는 5만 원씩인가 막 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소화기로 대신 주고 하는 그건데 그게 비상구를 비상구의 통로에 각종 방화문 같은 것들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놓고 소화기 같은 걸로 또 막아놔요. 아니면 말바꾸 같은 거 달아갖고 쐐기 같은 거 달아서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내 건물에다가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난리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요. 이건 에틸 알코올인데요. 에탄올입니다. 이걸로 오늘 실험을 좀 할게요. 자, 개활지예요. 평평한 곳 이런 데서는 바람이 불거나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별다리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딱 달라붙죠? 근데 이게 개활지가 아니라 이 계단이요. 제가 계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단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놓죠. 한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불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계단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 문을 열어놓으면은 계단실은 원래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보고 굴뚝 효과, 연돌 효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 흐름이 있는데 한쪽에서 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열어놨어요. 그럼 잘 보여줘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억지죠. 좀 억지가 좀 있죠. 계단실이 이렇게 빙빙 돌아? 그죠? 어느 건물에 계단실이 이렇게 빙빙 돌아?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실이 안 돌게요. 계단실은 돌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둥근 아크릴입니다. 제가 반을 잘라서 이걸 계단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계단실이 평상시에 닫혀 있으면은 이렇게 아기가 맞아서 딱 붙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문을 열면 이렇게 조금 엇나갈 거예요. 그죠? 바람이 좀 들어갈 거예요. 옆에. 잘 보이세요?
이걸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아래층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불이 잡죠. 근데 누가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그죠?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단실에는 원래부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놓거나 하면은 자 1층에서 열어놓고 5층에서 열어놨다 그러면 안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겠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안에 아무런 뭐 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불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연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3에서 5배 정도 빠르다고요. 그러면 큰일 나죠. 화재 난 곳은.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것도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 때문에 계단실에 비상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교육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런 걸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보셨으니까 눈으로 믿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런 위험물 폭발물인데 이게 관련돼 갖고 자 여기다가 제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에탄올을. 그리고 에탄올 넣고 한 다음에 이렇게 벽체에다 묻힙니다. 방금 에탄올 넣은 걸. 자, 묻히고 한 다음에 요걸 빼요. 묻어있는 거 외에 나머지 이 안에 있는 건 다 빼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위험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남아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정도지만은 남아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뭔가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증기가 아니라 유증기라고 그러죠. 유증기가 계속 증기가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는 그 탱크로리 차들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을 위험물질을 갖고 있는 탱크로리 차들이 예전에는 겨울 같은 데 공지에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집 옆까지 오죠. 집에서 4m 떨어진 곳에 탱크로리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비운 상태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안전이 그렇게 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차들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 차가 여기 와 있었지? 우리 집에서 4m밖에 안 떨어졌는데 창문 바로 옆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 그러죠. 4m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화기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다 버렸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여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유증기. 자, 불을 한번 대볼까요, 유증기? 그죠? 어떻게 보면 유증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가득 차 있는 것은 이렇게 폭발은 하지 않죠.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은 폭발은 하지 않아요. 폭발하지 않고 불만 붙겠죠. 자, 이 위에 공기에 접한 이 부분에 있는 여기가 만약에 가득 석유 같은 것들이 차 있다 하면은 이 위에서 공기에 면한 이 부분 조그만 부분만 불이 막 붙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덮을 수도 있고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갖다 덮어버리면 산소 공급 차단되니까 경유, 휘발유 차단되면 여기서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폭발하지 않고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경유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난다 하면 덮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소화기로 약재 위 뿌려서 덮어버리든지. 그러면 산소 공급 차단되니까 불이 꺼져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폭발해 버리는데 이제 법이 완화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원님들이 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위험한 거 우리가 알아요. 왜? 방금 봤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그 큰 게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집 몇 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더군다나 안이 텅텅 비었다며요. 유증기가 가득 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눈 뜨고 좀 본수한 게 없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법에 의해서 이격거리 3차 띄어서 안에 비워서 그 주택가에 주차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 차들이 오가면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차가 딱 지나갔는데 나갔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흥건히 고여 있거나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누군가가 담배꽁초 던졌는데 그렇게 하고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 얼른 그 운전사한테 아 이거 지금 누유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찾아봐라 한다든지 우리 안전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안 지켜줬으니까. 현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될 때 되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좀 자동차로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 화재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되고 하면서 에어컨 빵빵히 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본네트에 불 붙어버리는 차들 많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만큼 많지도 않고요. 자, 그 자동차 내부에서 불이 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엔진 쪽이죠. 엔진 쪽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엔진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는데 폭발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한번 봐보죠. 도대체 엔진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그 자동차 엔진은 무슨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엔진이 있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이니까 휘발유죠. 휘발유 사용하는 거고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그죠? 자, 휘발유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이게 지금 자동차 엔진 안에 실린더를 하고요. 실린더에다가 그 휘발유하고 공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죠. 이렇게 섞습니다. 섞어갖고 섞어진 것을 확 뿌려요. 뿌리고 한 다음에 안에서 스파크를 팍 줍니다. 그럼 스파크가 펑 터지면서 힘을 받죠. 그렇게 돌아가는데 디젤 엔진은 좀 달라요. 디젤 엔진은 먼저 공기를 넣습니다. 공기를 넣고 압축을 해요. 그러면 공기를 압축하면 압축열이 350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주 뜨겁죠. 거기다가 아까 봤듯이 경유를 픽 하고 펌핑해주면은 이게 그 350도 열에 의해서 폭발을 합니다. 이게 디젤 엔진이에요.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죠.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건 제가 방금 에탄올을 여기다 넣었죠. 조금밖에 안 되는데요. 자, 에탄올을 여기다 지금 뿌립니다. 자, 조금만 뿌리고요. 그리고 이걸 막아볼게요. 막고 스파크를 준다겠죠. 자, 스파크 주겠습니다. 좀 주워주겠습니다. 아주 귀엽죠? 이렇게 폭발하는 게 가솔린 엔진이고요. 디젤 엔진은 어떻게 된다겠죠? 디젤 엔진은 내부에 공기를 집어넣고 그 압축을 시키면은 내부에 공기 압축열이 3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다가 제가 전기를 켜서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경유를 한번 뽑아볼게요. 경유입니다. 자, 보셨어요? 그런데 좀 다르죠? 아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그을음이 없는데 경유는 그을음이 나오죠. 이게 불완전 연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유차 같은 경우 많으면은 그렇죠. 매연 때문에 자주 검사도 하고 뭐
세금 더 많이 때리고 한 게 요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동차 내에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요. 그런데 이게 뭐 소리도 크지도 않죠, 이제. 우리 귀에는 안 들릴 정도니까. 근데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뭐 며칠에 한 번씩은 뉴스 이런 거 볼 거예요. 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